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음, 어제가 이제 그 스승의 날이면서 부처님이 이제 오신 날이죠. 하여튼, 어, 공휴일이기 때문에 잘 보내셨으리라 하고, 또 학생들은 스승님에 대한 예의를 다 갖췄으리라 봅니다. 자, 그 5월 15일 저녁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5.16 군사혁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 그 혁명을 성공을 하고서 이제 어, 뭔가 실권을 딱 장악한 것이 5월 16일이기 때문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병력이 움직인 건 5월 15일 저녁부터 움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성패 여부가 5월 16일 날 이제 판가름 냈기 때문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5월 16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군사혁명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지난해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그 아주 굵직한 그 혁명이 두 건이 터졌던 게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혁명이 말은 똑같은 혁명인데, 혁명이 주는 그 어떤 그 의미, 또 혁명의 결과가 이제 천차만별이었죠. 천지차이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또 다른 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방송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이제 붙였죠. 우선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5.16 군사정변은 뭐 이제 정변이라고 하면 조금 뭐 폄훼한다고 할까? 아니면은 뭐 의미를 이제 깎아내린다고 할까? 뭐 그런 용어가 이렇게 혼재 있습니다, 사실은. 어,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쿠데타라고. 예,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16 군사혁명은 1991년 5월 15일 저녁부터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서울, 부산, 대전 찍고, 뭐, 참, 그런 이제, 유행가 가사가 있었죠. 예. 광주, 김포, 인천, 포천 등에서 일어난 군사정변을 말한다. 주체는 서울을 관할하는 제6관구의 전 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소장이었으며, 십수명의 장성 및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과 군정을 이제 수립을 했다. 예. 육관구, 요새는 이제 뭐 군사령부, 뭐 군단, 뭐 사단 이렇게 이제 편제가 돼 있는데, 이 관구로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 후방 관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삼관구 쪽에 가서 이제 그 병과 훈련을 받은 걸로 전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육관구가 이제 어디 있었느냐면은 이제 물레동에 있었죠. 예. 물레공원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근무할 때 썼던 그 벙커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구청에 일이 있을 때 한번 그 담당자들하고 어, 벙커를 들어가서 거기에 관리 상태라든가 뭐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뭐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좀 한번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거기서 육관구에서 사령관으로서 박정희 소장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5.16 그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는 박정희 소장은 이제 그 육관구의 사령관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인 복장으로서의 그 흉상이 아니고 이제 그 군인 소장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그 흉상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행사할 때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것도 이제 좌파들이 이제 저 흉상을 끌어내자 해갖고 또 뭐 그것도 지키는 분이 계세요. 아주 뭐 저도 잘 아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충돌이 한때 있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참여 병력을 볼까요? 공수특전산 1,000여 명, 그다음에 해병대 제1여단 1,300여 명, 그다음에 육관고 사령부 소속 병력 1,700명, 제6군단 포병단 5개대대 3,000여 명, 5사단, 사단 병력이 움직인 거네요. 그러니까 사단장 최명신 준장이 이끌고 서울로 진출을 했다. 예. 최명신 장군은 6.25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그 부대의 연대장으로 오셨다. 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사단, 사단장 박춘신 준장과 부사단장 및 작전참모가 이끌고 춘천에 진주를 했다. 30사단, 부사단장
작전참모 헌병부장이 사단을 이끌고 서울에 진주했다. 제33사단 작전참모 연대장 등이 이끌고 서울에 진주했다. 그리고 이군을 비롯한 어, 지방에 있던 여러 장교들까지 수천 명으로 전체 국군의 0.5% 정도가 참여한 군사정변이었다. 사실 뭐 숫자로 얘기하면은 뭐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혁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수의 정예 부대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번째 볼까요? 예전에는 이 사건이 군사혁명, 보수계 세력에서, 그다음에 진보계에서는 군사반란. 여차 진보라는 편이 잘못됐습니다.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아주 그 이제 불편한 그 용어죠. 네. 군사정변 등으로 여러 이름으로 통했다. 네. 아까 이제 뭐에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사혁명이죠. 저는 군사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16 주체 세력이 정권을 잡고부터 6월 항쟁까지 이전에 1987년 6월 12일 6월 항쟁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5.16 군사혁명을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달력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후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저 용어도 틀렸다고 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이 아니에요. 역사 분탕치는 그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5.16 군사정변이 이제 공식 표현이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93년인가 뭐 94년인가 뭐 연두 기자회견에서 5.16은 쿠데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 기자가 그걸 물어보니까 잠깐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김종필 씨가 얘기를 했죠. 아, 그 용어가 쿠데타면 어떻고 혁명이면 어떠냐고. 응? 자기네들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혼신의 목숨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 했던 사람들이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5.16 군사혁명은 이렇게 국민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저런 그 비바람 막이가 됐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혁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화대 혁명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이 모택동입니다. 중국 혁명 정신의 재건을 위해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추진한 대격변이다. 이게 혁명이 아니에요. 격변이지 그야말로. 자, 소련이 혁명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음을 확신한 마오쩌둥은 중국이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고자 중국을 혼란 상태로 몰아넣었다. 음, 그 소련이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소련이 탄생을 했죠. 네. 이제 소련이 탄생을 하고 그 실권을 이제 레닌으로부터 이제 스탈린이 이어받았는데 스탈린이 굉장히 장기 집권했죠. 많은 사람도 죽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스탈린도 죽고 브레즈네프인가 이렇게 옮겨가죠. 저 어렸을 때 브레즈네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후르쇼프인가? 후르쇼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공산주의가 이래서 되겠느냐. 근데 이렇게 소련에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 이제 저걸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소련 공산주의를 수정주의라고 이제 비난했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은 소련 공산당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웃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은, 낡은 것을 따라가는 아주 뭐 원칙론자라고 할까? 그러니까 교조주의자다. 이렇게 서로 이제 비난을 했죠. 저 어려서 그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은 어, 라디오 뉴스에서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 교조주의다, 수정주의다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는 이제 교조주의가 뭔지 수정주의가 뭔지 몰랐죠. 66년이니까 뭐 국민학교 들어가고 몇 년 안 됐을 때니까. 자, 어찌됐든 중국을 혼란 상태로 몰아넣은 게 모택동이다. 학교를 폐쇄하고 홍위병에게 전통적인 가치와 부조화적인 것을 공격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당의 관료들을 공개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성을 점검했다. 운동은 신속히 확대되었으며 수많은 노인들과 지식인들이 학대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10여 년 동안 린바오, 인표죠, 인표. 인표의 실각 등 내부 대립이 끊이지 않다가 마오쩌둥이 사망 후 한 뒤에 종결이 됐다. 네,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죽고서 이제 이 문화대혁명이 이제 종집을 찍은 거네요.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은 계속 중국이 문제거리로 이제 남아있다. 뭐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저런 그 홍위병 같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 이제 인물들이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뭐 컴퓨터를 해킹한다든가 댓글을 단다든가 그러니까 뭐 공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학생 그 신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 그 해당 국가의 사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홍위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문화 대혁명의 후유증이 계속 중국의 문제거리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폭탄이죠, 그야말로. 네. 자, 그 결과를 보면은 5.16 군사혁명은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문화 대혁명,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광기의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재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재생이 됩니다. 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거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어, 그 문화대혁명 당시를 그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을 한 그 영화인데, 아주 그 극찬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중국사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통제된 그 영상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누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은 정말 그야말로 혁명은 아무나 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지난해에도 방송번호 455번으로 제가 그 두 혁명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어요. 이 혁명은 아무나 하나. 이것도 그때 당시 그 이제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쿠데타하는데 쿠데타라는 극도로 불안하고 불편한 한 시대의 사회가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또는 계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지, 이 밑에. 혁명은 방법론이지, 선악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쿠데타라고 해서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그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겠죠. 그럼 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사회가. 뭐 법치 이름을 빌렸든 뭐했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 사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는 심판을 해야죠.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느님의 심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인간의 심판이 됐든 반드시 그 사회를 심판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음, 근데 이제 소위 그 법치 뭐 해갖고서 뭐 선거를 통한다. 선거? 요즘 그 선거 보면은 뭐 그것도 뭐 부정선거 뭐 이래갖고요. 정말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이 안 되면은 힘에 의해서 평정하는 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가 나쁜 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법치주의를 빙자해서 그냥 사회가 혼란해질 수가 있어요. 민주라는 것을 빙자해서도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음, 더군다나 자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같이 이렇게 좌경화돼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 사회를 과연 계속 두고 볼 거냐? 음, 뭐 그러다가 망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망하기 전에 에,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 쿠데타를 쓰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쓰든 뭔가 그 사회를 심판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한 그 이제 혁명을 통하든 아니면은 뭐 선거를 통하든 국가사회가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 국가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역시 지도자의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통찰력에 의해서 국가 발전이 좌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데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결국은 대한민국 물류혁명을 일으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근대화의 밑바탕이 된 건 그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어, 의사를 뭐 그냥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그런 어, 심오하고 거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똥보로 차는 것인지 그건 이제 역사가 심판을 하겠죠. 근데 역사가 심판하면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어, 시민들은 개고생을 해요. 진짜 그야말로. 어,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심판하면 더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이해를 많이 드는데 그런 나라가 그런 겁니다.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그 냉정한 그런 표정을 지닌 그 이모티콘이 하나 있는데 정말 사회를 냉철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면서 오늘의 나의 그 행동 하나, 내 말 한마디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보는 사람. 그게 바로 통찰력이죠.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줘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소위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그런 군사혁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선거에 부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밝힐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온 국민이 음, 온 국민은 아니겠죠. 뭐 100%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의심하고 있는데 정치권에도 몰라. 행정권에서도 몰라. 사법부도 몰라. 입법부도 몰라.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그 뭐 법치를 가장해갖고 뭐 일일 저일을 하겠지만 혼란해지면은 그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정말 힘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력에 의한 그런 그 이제 평정이 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폭망해 갖고서 개고생을 하든지 그거는 그 심판의 형태는 뭐가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망가진 사회가 다시 회복돼 갖고 나가기에는 이젠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60년대니까 우리가 저 군사혁명을 통해 갖고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지. 지금 엉거주춤하고 한번 털썩 주저앉고 나면은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지금 걱정입니다, 나라가. 예, 뭐 그렇게 걱정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갖고 또 답답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오늘 어, 두 가지의 혁명이 일어났던 날, 그 혁명의 결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물론 지금 중국 사회는 또 다르죠. 그때하고는 70년대 이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등소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또 중국 사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등소평도 푸틴도 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서 그 관련된 서적을 이렇게 수집해서 본다라는 그런 말이 SNS에 또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그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이상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